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폰트 톤앤 매너 말씀드리다가 지금 딱 생각난 게 하나 있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여기 강의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위쪽에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폰트 톤앤 매너, 그다음에 밑에 짧은 이제 뭐 브랜드 특성에 맞는 요 두세 개 폰트 사용. 요 폰트가요. 저도 처음 들어본 폰트긴 한데 코트라 고딕, 코트라 뭐 볼드체라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건데, 이 강의 안에서도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폰트를 계속 쓰니까 되게 통일감이 있고 톤앤 매너가 맞아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SNS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할 때도 이렇게 한두 가지의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썸네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썸네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필 쪽으로 왔을 때 전체로 보여지는 그거를 말하죠. 그래서 가장 흔한 방식은 이렇게 3열로 맞추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계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열로 맞추는 방식 또는 세로로 맞추는 방식도 있고, 근데 가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로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자, 3열을 이렇게 가로로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사진을 자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도 해요. 그런데 자, 프로필 와서 보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진처럼 하나의 사진으로 피드해서 보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피드해서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자르는 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파란 하늘에 있는 거,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진일지.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냈을 때 한 번에 맞힌 경우가 실제로 없었는데,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어떤 사진일까요? 분명히 어떤 사진을 자른 거긴 한데, 아마 뭐 산 나오기도 하고 뭐 텐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자, 요게 보면 낙타의 등입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이긴 한데 자, 전주 한옥마을에서 스냅 사진을 찍는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여행 사진 작가도 하시다가 지금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스냅 사진을 이제 스냅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잘랐냐면, 자,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기아자동차의 공식 계정이, 기아자동차라는 어떤 그 회사가 기아로 아예 이 회사명 자체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계정도 기아 모터스에서 기아.뭐 KOR 이렇게 바뀌고 전체적으로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바꿀 거야, 아니면 어떤 이 계정을 이런 컨셉으로 바꿀 거야 느낌으로 여기도 사진을 9장을 잘라서 가운데 멋진 영상을 넣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좀 어쨌거나 좀 수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동안에 이제 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미로 저렇게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정말 한 가지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 장씩 맞히는 것보다는 어쩌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판 형식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거는 이게 더 보기에 좋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운영에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세 장을 톤앤 매너를 색감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하루에 세 장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올린다 그러면 이게 한 이틀 동안은 뭔가 이렇게 약간 이 톤앤 매너가 깨지겠죠. 느낌이 깨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체크판 형식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장씩을 올리더라도 전혀 깨지지 않고, 세 장을 봐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봐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체크판 형식이 어쩌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흰 테두리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이 1:1 정방형 사이즈만 됐을 때 세로나 가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뭐 인스타 사이즈나 스퀘어레디라는 앱을 통해서 하얀색 테두리를 조소하는 방식, 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로 사진, 가로 사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저렇게 하얗게 하는 경우는 좀 더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브랜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되게 미니멀한 어떤 그런 브랜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되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보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개인 계정이 됐든 공식 계정이 됐든
약간 시간이 지났으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좀 상업적으로 보일 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흐려지죠. 그래서 이벤트가 지났다, 날짜가 어차피 지났다 이런 것들은 이 보관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 틀을 좀 맞춰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걸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어플도 있습니다. 프리뷰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동을 하면 내 거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그리드를 볼 수가 있고 썸네일 그리드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미리 한 장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진이 어울리나? 그러면 그걸 올리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말씀드릴 건데 자, 요 세 개 계정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비포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DUD, GU, 막 SR, 막 이렇게 두두 구스레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떤 아이디는 그 안에서 불리는 별명 이런 것처럼 어떤 활동명이기 때문에 아이디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를 들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분 다 어떻게 바꿨었냐면 이렇게 두두구스레드는 이분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도화지라고 바꿨어요. 도화지. 실제로 메이크업 어려운 말로 하면은 도화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분은 쇼호스트를 꿈꾸는 이서진이라는 분이라서 쇼진이로 바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DR 뒤에 점을 붙인 다음에 약간 걸크러쉬가 있는 김결희 선생님 그래서 닥터 결크러쉬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황캡틴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근데 이분도 성함이 이서진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은 좀 흔한 이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배우가 있다 보니까 이서진이라고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아이디를 바꿨던 이 쇼진이라는 아이디를 아예 활동명으로 네이버에서 등록을 했고 실제로 지금은 어디 이제 쇼호스트로 나갈 때도 이름을 달지 않고 이름을 달 때도 있지만 여기다 아예 명찰에 쇼진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디 자체도 불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공식 계정이라고 해서 꼭 오피셜을 붙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가 분당 오피셜이라는 이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고 1대1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미가 분당 오피셜 이러길래 저는 미가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분당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아니고 미가 수제비인데 분당에 있어요. 그래서 미가 분당이고 오피셜은 좀 있어 보이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오피셜을 빼십시오 이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 그렇죠? TV에서 나오는 다 아는 브랜드라면 오피셜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수제비집에서 미가 분당 오피셜 요거는 조금 뭔가 어려워 보이거나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미가 수제비 이런 식으로 바꿔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은 여기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름이죠. 그 밑에 사용자 이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를 말하고 그래서 사용자 이름 아이디는 영어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이 도메인처럼 내가 원하는 사용자 이름 아이디를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셔야 되고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없다면 뭐 점이나 언더바를 활용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에 따라서 검색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그냥 처음에 인스타그램 강사 황규진 정도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강사라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할까가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강사라고 검색을 하면 그거는 게시물 숫자이지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라도 아마 아실 텐데 네이버에 검색 광고에 가면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 가셔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PC랑 모바일 검색량이 한 60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어떤 이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을 할 확률은 조금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좋은 키워드를 넣었죠. 그렇다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런 걸 이름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인스타그램 강사, 황규진, 황캡틴 이런 중에서 넣었고, 그 다음에 소개란에, 여러분 소개란에도 단락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단락을 나눠서 좀 이렇게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정이 태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브랜드 서브 계정처럼 운영을 하면서 브랜드 공식 계정을 언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브랜딩 해시태그나 분류 해시태그들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프로필 사진을 말씀드릴 텐데, 요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인스타그램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가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가끔 왼쪽이 맞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뭐 한 열에 한 분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 둘 다 지자체 계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뭐 관악구 계정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자체 계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생 브랜드라면 어떤 게 나을까요? 정말 누구나 알만한, 아니 누구나 알만한 아니라 누구나 봐도 뭐 알만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여기에 우리의 로고를 넣는다면 우리가 이제 만든 브랜드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나랑 뭐 우리 가족밖에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친근한 게 가장 좋습니다. 친근한 게 가장 좋고, 왜냐면 뭐 계정도 좀 이렇게 그렇고, 자, 우리가 게시물을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게시물을 올리고 활동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활동을 하러 다닐 때 너무 상업적인 느낌의 어떤 아이디나 어떤 이 로고를 달고 있으면 나한테 넘어올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델 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쁜 좀 뭐 캐릭터를 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 중에서 제일 예쁜 것들을 넣는 게 조금은 덜 상업적으로 보이는 게 가장 좋은 프로필 사진일 것 같아요. 나중에 팔로워 늘고 브랜딩이 된 후에 바꿔도 늦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한 세 번째 느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아시다시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 링크가 프로필에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 프로필에 멀티 링크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링크트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링크트리가 됐든 인스타바이오라는 앱이 됐든 뭐 인포크 링크가 되든 되게 많이 생겨서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 거에 맞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구와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내 프로필에 넣으면 되고요. 요 멀티 링크를 인스타그램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에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배송을 할 때 뭐 문자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 채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활용법 같은 거, 이거 뭐 사용하는 방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많은 링크들을 이렇게 뭐 문자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멀티 링크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문자로 보내거나 할 때도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링크트리, 두 번째 거가 인스타 바이오, 세 번째 거가 인포크 링크. 그래서 요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하는 디자인이나 어떤 약간의 기능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해보시면 비교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어려워하시는 해시태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시태그는 기능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분류와 검색이 가장 크고요. 약간의 강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에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인스타그램이 예전에는 그게 분석이 안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분석이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게시물에 어떤 해시태그를 썼는지, 그러면 그 컨텐츠에 반응한 사람들의 어떤 취향, 관심사를 알겠죠, 인스타그램이. 그래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해시태그도 관심사 기반을 연결해 주는 어떤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 써야 되겠죠. 자, 실제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던 회사인데 해시태그를 어떻게 쓰고 있냐, 이렇게 댓글로 다는 해시태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댓글로 다는 이유는, 왜 댓글로 달까요? 댓글로 다는 이유는 사실은 숨기기 위한 게 큰데, 여기는 댓글로만 달다 보니까 그냥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문에 단 것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크게 제가 써놓은 걸 보여드리자면,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데일리로, 구두 쇼핑몰, 뭐 OOTD, OODT,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OOTD가 맞죠? OOTD가 맞는데 영어로 OODT면 오타가 난 거거든요. 근데 오타 난 것까지도 계속 쓰고 있을 정도로 뭔가 관심이 없고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계속 똑같은 걸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고 있었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대형 해시태그. 대형 해시태그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 몇백만 개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해시태그가 일상이에요. 2위가 데일리. 일상, 데일리 이런 해시태그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게시물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올린다 그러면 인기 게시물 올라갈 확률이 적겠죠. 그 다음에 최근 게시물에 올라가더라도 노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삭, 내가 내 거를 못 찾을 거예요. 몇 초만 지나도. 거기다가 일상이라는 해시태그나 데일리라는 해시태그는 사실은 검색을 위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상이라고 검색해서 뭘 찾아야지 이런 해시태그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을 위한 해시태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시태그들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댓글로 그냥 댓글에 달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대댓글로 달면 숨겨집니다. 이거는 좀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이모티콘 같은 걸 하나 달고 내가 그 이모티콘에다가 대댓글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접혀집니다. 접혀지기 때문에 본문에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딩에 관련된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본문에 달고 대댓글에는 이렇게 숨겨서 달면 검색에는 되지만 보여지지 않으니까 깔끔하겠죠. 그리고 자, 이분은요 한국 분인데 홍콩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데 홍콩이 되게 컬러풀한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는 이렇게 맞추진 않더라고요. 색감을 맞추진 않는데 올릴 때마다 나만의 해시태그, 그러니까 자신만의 해시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디사라 레드 오렌지 옐로우, 캔디사라 블루 퍼플 핑크 이렇게 해서 나의 컨텐츠를 분류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찾을 때도 좋겠지만 이 팔로워가 좀 이제 많이 생기면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실 보여드렸던 회사가 이 회사인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 브랜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 청양고도에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와서 저 첫 번째 구두를 막 이렇게 만작거리면서 막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직원이 옆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님 혹시 로퍼 찾으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로퍼는 이쪽에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의 어떤 해시태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착한 구두 언더바 로퍼는 다른 사람이 안 쓸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류를 해놓으면 로퍼 보고 싶은 사람은 저거만 누르면 로퍼를, 착한 구두의 로퍼를 볼 수 있는 거. 착한 구두의 빨간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착한 구두 레드를 누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착한 구두 측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놨다면. 그래서 이 정말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어떤 브랜드에 카테고리가 좀 많고 가지수가 많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되게 분류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이 뭔가를 찾을 때 직원이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시태그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10년 했다고 하는데 진짜 10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7,000장이 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황 언더바 퍼스트 딱 들어가면 저 사진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첫 번째 사진 보면 작년 3월 30일 사진인데 올해는 더 빨리 핀대요. 이렇게 길게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저 해시태그를 누른다면 게시물이 몇 개일까요? 당연히 하나일 거예요. 저거는 분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검색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강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약간 쌍따옴표 느낌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는 띄어쓰기가 안 되잖아요. 띄어쓰기 하면 끊겨요. 그래서 띄어쓰기 느낌은 언더바로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브랜드 철학 같은 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란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만의 브랜딩 해시태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데이즈가 오늘의 불꽃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제 사진 작가분은 사진에 설탕 한 스푼이라는 해시태그를 예전부터 계속 썼어요. 썼더니 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 사진 자체가 정말 달달해 보이고 감성적으로 보여진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시태그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집을 냈는데, 책을 냈는데, 사진에 설탕 한 스푼을 뿌린 듯 평범한 일상도 달콤하게 풀어내는 SNS 사진작가 낭만배군이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뭔가 광고에도 쓰이는 문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만 써도 그런 브랜드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가 수제비에서도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맨 위에다가 오래 기억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진짜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 이외에 이제 사진 태그라는 거 아시죠? 사진 태그, 사람 태그하는 거 사진에, 이게 최대 20개 계정까지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이제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 서브 계정처럼 하신다면 우리 타겟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커뮤니티 계정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브랜드 계정을 잠깐 태그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 계정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쨌거나 판매를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거 컨텐츠 올릴 때마다 거기에다가 여행 관련된 계정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고 그다음에 자, 첫 번째 사람을 태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계정, 내 브랜드, 나를 태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제 책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분이 제 계정을 태그한 거죠. 그러면 저분의 팔로워 분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책을 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사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작가인가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넘어올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태그하게끔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해시태그도 여러분 팔로우가 되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해시태그도 팔로우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해시태그를 팔로우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번 찾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피드에서 지나가다가 내가 팔로우한 사람의 계정이 아니지만 저 해시태그를 쓴 사람의 컨텐츠가 지나가다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제 작가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여기저기서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 해시태그 이런 것들도 아니면 우리 어떤 우리 뭐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그런 해시태그들도 팔로잉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해시태그 팔로워 목록도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경쟁사 계정 해시태그를 우리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팔로우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해시태그들을 팔로우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해시태그 팔로우 하는 건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게 영상이 안 들어가서 제가 영상을 못 넣게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스마트폰에 텍스트 대치 기능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설정 일반 키보드에 가셔서 텍스트 대치에 가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글을 막 쓰다가 안녕하세요를 이응 니응만 누르면 안녕하세요가 돼요. 그다음에 끝에 가서 기억 시온만 넣으면 감사합니다가 되고, 그다음에 지오 시온 누르면은 뭐 주소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억 지은 누르면 막 계좌가 나타나고 계좌번호가 나타나고 해시태그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편하고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데서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폰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대치 기능을 활용해서 자주 쓰는 문구를 쓰시면 좋고, 이게 뭐 댓글 달 때도 좋겠죠. 댓글 달 때도 좋고, 그다음에 해시태그도 매번 내가 이거를 이제 뭐 메모장에 정리해서 그때그때 가서 찾는 것보단 이렇게 텍스트 대치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시태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대표 해시태그를 정해야 됩니다. 매번 써야 될 대표 해시태그를 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당연히 브랜드명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브랜딩 해시태그 같은 거는 뭐 강조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 중에 우리 브랜드에서 꼭 써야 될 해시태그들이 있을 거예요. 대형 해시태그 이런 것들은 10개 내외는 계속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꽉 채워서 해시태그가 30개까지 달리죠. 그러니까 본문과 댓글 합쳐서 30개라서 본문에 10개를 달았다 그러면 댓글에 21개를 달면 안 달립니다. 빨갛게 돼요. 합쳐서 30개고
그래서 글을 쓰시면서 글에 보여지게끔 하는 것들 또는 대형 해시태그를 달고, 그다음에 대댓글로 검색할 만한 해시태그, 근데 좀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대댓글로 숨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형 해시태그만 쓰면 우리 게시물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 해시태그랑 써서 하고, 내가 팔로워가 없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조회가 잘 안 달리는 계정이다 아직은, 그러면 작은 소형 해시태그부터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같은 걸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자주 바꿔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시간에는 컨텐츠랑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